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면 연금포럼팀 강창희 소장님이 행복 100세라는 주제로 무려 12편의 영상을 업로드 하셨더라고요. 조회수를 보면 같은 유튜버로서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보면 사람들의 노후 설계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 중에서도 이런 100세 시대가 행복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드 오 매터라는 기관에 따르면 인간의 평균 수명은 1950년 47세에서 2020년 73.2세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2015년 새로운 연령 구분 기준을 발표를 하면서 65세 이하를 청년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평균 수명이 가장 길까요? 같은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1등은 홍콩이고 2등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35%는 60세 이상이며 15세 미만은 15%에 불과합니다. 즉, 돌봐줄 사람보다 돌봐야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엘더리 케어, 요양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번 편에서 볼 첫 번째 기업은 바로 이 요양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SMS는 2003년에 설립된 일본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노인분들이 대구로 방문하는 돌보미 서비스 포탈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종합요양 서비스 기업으로 발전 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총 종업원 수가 600명으로 회사 규모 대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이는 회사가 파견 인력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SMS의 사업 부분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메디컬 케어와 엘더리 케어인데 이 두 가지 서비스의 차이는 의료 전문인인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 아니면 비의료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차이이고 사업 모델은 구인 구직 사이트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호사나 돌보미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SMS의 웹사이트에 와서 찾는 거죠. 재밌어지는 건 세 번째 사업 부분부터인데 카이포케라는 겁니다. 일본어로 간호할 때 간이 카이 그리고 보험이 호켄인데 이 두 가지 단어를 적절히 혼합해서 만든 단어인 것 같고요. 간호사나 돌보미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어떤 날은 병원을 모시고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 청구를 해야 할 텐데요. SMS가 대행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연결시켜 줍니다. 또 예를 들어 어르신이 혼자 장 보러 가기가 힘들어서 식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돌보미가 어르신을 두고 장을 보러 갈 수는 없잖아요. 역시 SMS가 밀키트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연결해 줍니다. 이외에도 재무 상담, 그리고 휠체어 대여 등 다양한 요양 관련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게 카이포케라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SMS 매출에서 간호사, 돌보미 파견 서비스는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이포케는 14%를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SMS의 스토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까지면 재미가 없을 텐데 맨 위쪽을 보시면 옅은 파란색으로 매출액의 3%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이 신사업들이 SMS의 스토리를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카이포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 스토리가 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SMS 고객의 56%는 돌봐줄 자식, 친인척이 없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자기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주고 많은 일들을 도와주는 간호사나 돌보미가 신뢰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부터 비롯되는 매출 확장성 또한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SMS는 카이포케 이외에도 온라인 건강 상담,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집 리노베이션, 그리고 노인 결혼, 심지어 이제 장례에서부터 다른 서비스까지 요양으로 파생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신사업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런 신뢰성이라는 관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과의 신뢰이고요. SMS는 이를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SMS는 다양한 사업 파트너들, 즉 돌보미 파견소, 간호사 파견소, 병원, 밀키트 공급 업체, 약국 등에서 각각 5에서 6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브랜드 1등 업체입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 역시 회사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MS는 지난 10년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입니다만 코로나의 무서움을 피해가지는 못했고 지난 분기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방문해야 되는 서비스다 보니까 타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실적 발표에서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고 언급을 해서 연간으로 보면 아직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MS의 매력 포인트를 다시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1번, 100세 시대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 2번, 고객의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사업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0년 3월 하락하였지만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같은 노령화의 이유로 구인난 역시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회사의 역할들도 일본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이 주가 중에서 파란색이 SMS고 빨간색은 N재팬이라는 구인구직 웹사이트의 주가입니다. 두 주식 다 구간별로 보면 좋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확실히 코로나 쇼크 이후의 회복력은 SMS가 더 좋았고요. 미래에 사업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는 확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SMS에다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0세 시대가 행복한 주식인지는 조금 애매하지만 역시 사회가 노령화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니혼 M&A 센터라는 독특한 이름을 지닌 회사인데요. 사업 모델 또한 독특합니다.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이 회사는 중소기업 M&A에 특화된 IB입니다. IB라는 전문 용어가 조금 생소하시다면 중소기업 매물이 있거나 매수자가 생길 때 브로커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평균 나이는 1995년 47세에서부터 2018년 69세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69세에서도 현역이시라니 부럽기도 한데 아마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자식한테 물려주자니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승계할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의욕이 있어도 같이 일할 젊은 직원들이 애초에 일본엔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니혼 M&A에 따르면 2025년까지 약 60만 개의 일본 중소기업이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나이 문제로 인해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일본 중소기업들을 매수자 관점에서 보면 사고 싶은 걸까요? 예를 들어 일본의 잦은 중소기업 M&A 중에는 약국이 있습니다. 일본의 드럭스토어들은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동네 약국을 굉장히 많이 삽니다. 건설회사들은 또 하청기업들이 되게 많죠. 이런 작은 규모의 건설회사들은 서로 합치기도 하고 또 대형사가 인수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기계장비, 정밀기계 업체들은 또 외국인들 관점에서 보면 항상 매력적인 매수 대상이고요. 외국인 펀드들이 와서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다 그냥 증권사들이 하면 되는 일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니혼 M&A 센터는 작년에 약 440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는데요. 매출액이 3,500억이니까 평균 한 건당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억 원 정도의 거래를 한 셈입니다. 대형 증권사들은 훨씬 큰 규모의 M&A를 하는 거고요. 니혼 M&A는 훨씬 작은 규모를 중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혼 M&A의 강점은 영업력에 있습니다. 회사는 일본 전 지역에 걸쳐서 922개의 지역 M&A 센터를 파트너로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상대로 영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발로 뛰는 겁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알고 매일 찾아오고 고충을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냉철한 이성이 작용하는 대형기업 M&A랑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니혼 M&A가 지난 30년간 쌓아놓은 경쟁력이고 이런 아날로그적인 경쟁력은 쉽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혼 M&A의 성공으로 인해 후발주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된 경쟁 업체들을 보면 모두 다 주가가 좋습니다. 최대 업체인 니혼 M&A가 1년에 약 440건 정도의 거래를 하는데 시장 규모는 잠재적으로 60만 건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일단 모든 업체가 성장하는 시장에서 수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비교해보면 경쟁 업체들의 규모는 아직 작습니다. 테이블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혼 M&A는 지난 10년간 매출액이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5년 전 대비해서 보면 매출액은 거의 3배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우연의 일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SMS라는 기업하고 매출액의 규모가 거의 19년 기준으로 비슷한데요. 벌어들이는 돈은 니혼 M&A가 거의 2배 많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요. 순수수료 기반의 사업 구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더 높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니혼 M&A의 매력 포인트는 일본의 중소기업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단 한 개입니다. 심플하고
강력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약 630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2017년 기준이니까 더 늘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 생각하기엔 조금 이를 수도 있는데 이런 니온 M&A 같은 사업 모델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까요? 아니면 증권사들이 업무 영역을 넓히게 될까요? 생각해보고 상상해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각도의 비교도 있습니다. 화면에 파란색 선은 니온 M&A 주가이고요. 빨간색은 미로크 조효라는 기업의 주가입니다. 미로크는 중소기업용 ERP를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더존 비즈온이랑 비슷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직원들이 늙어가는 기업의 사장님이라면 두 가지 정도의 선택 옵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을 전산화를 투자를 해서 인력의 의존도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회사를 그냥 팔아버리는 선택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텐데 최근에 이 두 미로크랑 니온 M&A 주가만 봐서는 일본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전산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그냥 팔아버리는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중소기업용 ERP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국가별로 나중에 다뤄볼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가 행복한 주식들이란 주제로 두 개 기업 그리고 또 유사 기업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100세 그 이후의 인생을 취급하는 기업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나름 후속편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